자, 여러분 131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표시 네 글자 나와 있잖아요. 요거 오늘 꼭 공부하세요. 네 글자. 다. 저는 이거 옛날에 공부할 때 20살 때 해인사 절에 가가지고요. 중도 아닌 게 절집에 앉아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 짓 했는지 내가 모르겠대. 그때 막 중매로 하나하나 외웠던 거거든요. 공부할 때. 의사표시가 이게 민법의 핵심인데 가운데 점 하나 찍었어요. 점 찍으면 내 거라면서요. 자, 의사표시 네 글자는 의사와 표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나누세요 일단. 의사표시 과정을 보면 자기 생각을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짧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집 이렇게 팔겠다. 이렇게 팔고 싶은데 이렇게 팔겠다고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1억 5천에 내놓으면 5천 깎자 하면 깎아주면 되겠지. 3천 깎자 하면 3천 깎아주면 되고. 그럼 그게 더 낫겠네 이 생각할 수도 있지. 1억 2천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효과의사를 하고요. 그렇게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표시행위라 그래요. 이걸 1억에 팔까 1억 5천에 내놓을까 갈등하겠죠. 안 할까요? 3억에 팝니다. 3억에 사세요.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단 말입니다. 3억 2천입니다. 이렇게 3억 1,500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1,500 깎읍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싸 그러면 뭐 명품 하나 사자 이렇게. 1,500이 남아서니까. 중간에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시할 때 중간에 갈등 일으킨다 했잖아요. 3억으로 표시할까 3억 1,500원은 내놓을까. 그 의사를 표시의사라. 이렇게 표시할까 저렇게 표시할까 갈등하는 요 의사를 표시의사라 그래요. 요거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3억에 그대로 내놓을까 아니면 3억 2천이라고 해둘까. 요즘 보면 한 조금씩 깎자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두면 분명히 3억에는 사겠지.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의사표시 구성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세 가지인데 통설은 대부분의 학설은 요걸 구성요소를 안 봅니다. 이건 필요 없다 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풀었으면 효과의사 플러스 표시행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그가 3억에 팔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3억에 팔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3억에 팔리기를 원하고 있다. 아파트. 그런데 표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억 2천이라고 표시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난 3억만 받으면 돼. 그래서 일단 3억 2천이라고 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 3억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게 지금 3억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생각하면 제일 쉽게 판단되니까, 구분되니까.
그가 원하는 의사는 3억에 팔렸으면 이거란 말이죠. 자, 많은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얼마 내놨다고 합니까? 중개사가 지금 3억 2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혹시 깎아질란가 몰라도 이 사람 매도인이 3억 2천원 원하는가 보다. 일단은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매수인 쪽에서는.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의사 표시하는 사람, 보세요. 읽어보세요. 표의자. 옛날에는 줄여서 그렇게 써요. 지금은 의사 표시자 그대로 쓰기도 해요. 길게 한글로. 표의자. 의사 표시하는 사람. 의사 표시하는 사람의 효과의사가 뭐라고요? 지금 3억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들이 보면 이건 표의자가 얼마를 원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3억 2천이라고 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 의사겠지. 자, 효과의사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내심의 효과의사 하나는 더 표시상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는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 본인 기준, 표의자 기준, 본인 기준. 요거는요, 상대방 기준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3억에 팔고 싶다.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3억 더 붙일 것도 없고 3억 밑으로는 안 팝니다. 그냥 3억만 딱 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쿨한 사람은. 딱 그 가격이면 돼요. 그냥 수수료, 법정 수수료 그냥 줄게. 3억에 그냥 그대로 팔아주세요. 올리고 싶지도 않고 더 깎아줄 수도 없다 나는 지금. 이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외부 사람이 고객이 와서 볼 때는 이 사람 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같은 거죠. 지금 내심의 효과에서나 표시상 의사나 같은 거잖아요. 지금 효과에서가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의사표시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 두 가지. 효과의사 안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한다. 뭐가 있다?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오케이. 요 용어를 익혀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요. 이걸 익숙해져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문장의 시험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민법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법은 없습니다. 그냥 왜 하나도 없을까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데 뭘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둘이 의사 일치돼가 하는 거 법이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여해야 될까요? 법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치 안 할 때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 이론은 불일치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치는 논할 필요도 없고 둘이 알아서 잘한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이 척척 맞아 떨어질 때 싸우지도 않아 평생 죽을 때까지. 법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거기서 둘이서 너무 잘하는데 뭐 다툼도 없고. 거기 무슨 법이 필요해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조문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의사표시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4개. 이 조문들은 여기서 2문제는 반드시 시험 냅니다. 3문제 내도 상관없는 자리고요. 심지어 4문제 내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 4개 조문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107조 갈로 해가지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여러분 꼭 좀 여러 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올 가을에 아니지 내년 가을에 반드시 합격하려면 이 조문을 한 10번 쓰세요. 집에서. 다른 건 읽어보지도 말고요. 그냥 조문만 10번 써보세요. 108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제목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9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돼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조는요) 뒤에 또 있습니다. 예.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110조 조문 옆에 갈로 있는 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찾았죠? 제가 일부러 다 적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조문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제목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시험에서도. 자, 앞페이지 가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볼게요. 제 1항에 보시면 법 조문 보세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 문장이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온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시작 조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푸른색으로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 해놨죠. 즉 진이와 다르게 의사표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한자로 하면 이겁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걸 이설 유자로 한자로 바꾸면 유효. 그 다음 다만 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107조 1항) 본문이거든요. 본문.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비진의 표시 원칙 유효하다.
다만은 단서입니다. 단서. 예외입니다. 본문이 원칙이고요. 단서는 예외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법의 틀이 시동 걸고 기아 여차나요. 자동차 같으면. 본문은 원칙이고 단서는 예외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오면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예요.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예외죠.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법 조문에는 서열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서열,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순위가. 1항 본문이 원칙, 1항 단서는 예외,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1항이 원칙이면 2항이 예외예요. 또 그런 식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열대로 해야 돼요. 순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순서를. 상대방이 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효라고 했잖아요. 예. 자, 본문이 뭐라고요? 원칙.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런 것까지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바빠가지고 책 읽고 막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예외. 잘 봅니다. 법 조문을 만들 때 생략 기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생략된 거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이따 적고요. 요 그대로 놔둘 테니까. 적으라고 내가 일부러 색깔 다 칠하거든요. 원칙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단서를 보면 알아요. 생략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생략해서 모르면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략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해둔 거예요. 이 기법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비진이를 진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했잖아요. 그럼 유효는 언제일까요? 상대방이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요. 요거 반대란 말이에요. 이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닌 경우예요. 이해됩니까? 반쪽만 딱 넣어요. 그럼 반쪽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법학 공부할 때 반드시 뒤집어 해석하는 거하고 반쪽 찾아내는 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원칙과 예외를 알아야 돼요. 원칙과 예외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107조는 원칙을 시험 잘 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비진이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유효라 했잖아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법 조문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번역하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도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진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했잖아요. 조문 딱 두 줄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단서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라는 것은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부주의였다는 거죠. 과실이에요. 몰랐다는 걸 뭐라 해요? 선의. 알 수 없었다. 과실 없다. 이해됩니까 지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무효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러면 표의자의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논리를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단서를 시험 낼 수도 있고 본문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시험 나온 거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진이 표시는 진이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비진이 표시를 하거든요. 비진이 표시는 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OX X입니다. 왜요?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 유효다 해야 돼요. 왜? 예외는 무효거든요. 제 말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칙 예외를 생략하면 안 돼요. 답변할 때. 문제 낼 때도 그래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시험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원칙 유효하다. 그래서 늘 이걸 시험 잘 냅니다. 그것도 1번 지문에 잘 내요. 탁 헷갈리게 넘어가라고. 넘어가 버리면 못 찾아내요. 답을 1번 놓치고 나면 못 찾아내요. 왜? 2, 3, 4, 5번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문제를 몇 개씩 시험에 냅니다. 그 출제하는 기술이거든요. 딱 처음에 놓치면 못 찾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옳은 거 찾아야 하는데 옳은 게 5번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리게 적어놔요. 그러면 읽어야 되잖아요. 골라낸다고 읽기는 읽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맨날 헷갈린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다 끝에 가면 5번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고득점 하려면 옳은 거 찾아라는 기출 문제를 싹 다려 먹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쉬운 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걸 맞춰야 고득점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 거니까. 기왕하는 김에 고득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표치 세울 때 60점 목표 잡으시면 안 돼요. 아는 거 한두 개만 틀려도 탈락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60점을 평균 60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합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두 문제 실수하는 경향이 많다면 반드시 65점 이상을 잡아야 돼요. 65점 잡아도 두 문제 틀리면 60점 돼보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한 개 더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 개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목표 잡으면 됩니까? 안 되죠. 마음 편하게 60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저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65점을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된다 생각하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이거는 전부 변호사, 검사, 판사 다 공부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 이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선의 또는 무과실이 아니고 선의 이 고입니다. 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과실이 있으면 무효거든요. 요거는 과실이라도 있으면 무효예요. 악이면 당연히 무효고. 그래서 여기는 또는이에요. 또는. 또는하고 및 시험 잘 냅니다. 또는은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고 밑은 둘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거하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때 무효를 가지고 2항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항의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이 문장 뒤집어 보면요, 반대 해석하면 악의 제3자에게는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짧게 설명하면 악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뜻이에요. 선의 제3자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특약으로 배제 못 시켜요.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배제 못 시키는 걸 아까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습니까? 강행 규정. 제3자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 악의 제3자에게는 무효다.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입니까? 상대적 무효입니까? 상대적 무효다. 다음 중 상대적 무효가 아닌 것 찾아라. 103조. 여기 4개 조문 전부 상대적 무효예요. 나중에 보면 조문 끝에 항상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나와요. 4개가.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개가 다 있어요. 이 4개 조문은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강행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도표 안에 보면 진이 없이 표시했고 화살표 해가지고 진이 아님을 모르고 그리고 무과실이면 유효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밑에 문장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다.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도표 안에 보면 용어가 있는데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과실은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효 주장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요 정도는 기본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통정허위 표시 보세요. 법 조문 굉장히 간단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근데 이 무효를 가지고 역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아요 지금 이제.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법 조문은 여러분 책에 딱 있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 여기 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누가 했습니까? 표의자가 했잖아요. 상대방과 짜고 했습니까? 혼자 한 겁니까?
진위와 표시를 다르게 한 거예요. 지 혼자서.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 말하는 거죠. 107조는 혼자 진위하고 다르게 말한 거예요. 근데 108조는 상대방과 통정을 했다. 둘 다 허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통정이라는 것은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 의사표시를 할 때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쉽게 말하는 게 이제 둘이 짜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다는 것에서 그렇게 하자까지 가야 돼요. 알고 있던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렇게 해두자라고 합의까지 해야 된다. 한 단계 높아요. 단지 안다는 것만으로는 통정이 아니다. 그렇게 하자고 합의까지 가야 돼요. 근데 비진이는 혼자서 허위의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진위와 표시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하나는 혼자 하는 거고 하나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진위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 이 세 가지는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요거는 단독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 그 절반 정도는 가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래가요. 반이 진짜라면 뭐 반은 가짜다. 이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민법 108조예요. 107조도 되고 특히 통정 허위 표시 허위 가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가짜 뉴스를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거래를 지배하는 단어가 조문이 108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밑에 조문 밑에 보시면 채권자 A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하다가 부도로 10억을 부담한 부채 10억을 부담한 채무자 갑이 채권자 A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의 집을 처남을과 공모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허위로 가장양도하였다. 이게 가장매매라는 거예요. 가짜 거래. 그 다음 처남을이 돈이 급하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된 집을 이런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 매각하고 현금화하고 이전 등기했다. 이 집 누구 거냐? 시험 10번도 넘게 나온 사례예요. 다만 10억 그거 하나만 빼고요. 이 사례를 그럼 한번 공부해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갑이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압류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걸 면하기 위해서 면할 목적으로 친한 을과 매매를 가장하여 가장매매 가짜 매매예요.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이 말이에요. 어른 이것을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 모르는 병에게 매도하고 돈 받고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줘 그랬다. 되시나요? 이 사례를 꼭 연습하셔야 돼요. 뭐 지금 알아두셔도 요거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 진짜 거래입니까? 가짜 거래입니까? 이게 요 두 사람 사이의 거래가 민법 108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다.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가장매매라고 해요. 가장매매, 가장양도, 가장매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108조 무효라 했잖아요. 네. 갑을간에는 108조 통정 무효거든요. 매매가 무효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누구 소유입니까? 아파트. 갑 소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갑 소유입니까? 왜 갑 소유냐? 등기가 어렵게 넘어갔는데. 가장매매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등기 해놨잖아요. 여기 어렵다고요. 요거 기억납니까? 요쯤에서 제가 강의 드린 적 기억이 납니다. 두 사람이 매매하고 잔금 주고 서류 주고 이전 등기까지 다 되면 소유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해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매매가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채권계약, 채권행위. 잔금 주고 서류 주는 것을 이제 당신 겁니다 하고 넘겨준다 그랬죠 제가.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제 그 말 하니까 기억나죠?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등기 넘어갔는데 왜 무효인가? 진짜 준다 했나요? 안 했나요? 요거는 있는데 요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이거 안 배우면 몰라요, 아무도. 근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울 앞으로 돼 있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병이 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갑 소유라고 했잖아요.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돌려달라? 소유권 가지고 돌려달라. 갑은 두 사람 사이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돌려다오 하는 게 있어요. 무효니까 돌려다오. 자, 뭡니까 이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요. 갑의 권리.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갑을 가는 이야기다. 2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항에서 전항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2항 때문에 108조 2항 때문에 선의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악인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늘 그걸 시험 냈던 거예요. 자, 어려운 거 하나만 할게요. 여기서 병이 왜 취득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병이 왜 취득할까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내가 벌써 표시해놨잖아요. 요 조문 없으면 취득한다 못한다? 그게 민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요까지는 해결됐습니다. 그죠? 조문은 끝났어요. 조문은 끝났는데 민법의 큰 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동네가 경치가 좋은 동네인지 안 좋은 동네인지 또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저 동네 다 좋다 그래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확연히 비교하게 달라질 수 있다. 자, 하늘에서 한번 내려다봅니다. 민법 전체에서 을 명의의 등기는 소유권 있는 등기입니까? 소유권 없는 등기입니까? 소유권 없는 등기잖아요. 을 명의의 등기는 소유권 없는 등기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병 판단하기 전에 뭘 판단해라? 을부터 판단해라. 조금 전에 그렇게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을 등기는 무권리자 명의 등기죠. 소유권 없는 등기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있는 등기, 없는 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가을에 오시는 분들은 등기되어 있으면 소유자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랍니다. 특히 중개사무실에 다니다 오신 분들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등기되어 있으면 소유권 다 넘어가는데 뭔 소리 합니까? 저 선생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거 안 들어서 그래요. 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 소유권 있는 등기, 없는 등기. 인정하죠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민법 배우지. 안 그러면 민법을 못 배웁니다. 반쪽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못 보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자꾸 공부하고 간다니까. 이쪽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안 배워도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돈 있으면 사고 팔면 되지. 뭘 배우고 사고 팔입니까? 그만 사고 팔아도 되지. 그거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경우로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시험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가르쳐도 아는 거는 다 아는 거니까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등기 믿고 거래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믿고 거래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부정됩니다. 그래서 등기만 믿고 산 사람은 병은 공신력을 이유로 는 병은 선이든 악이든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안 돼요. 뭘로 취득해요? 이항 때문에 취득해요. 이항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케이. 갑이 을한테 돈 받고 팔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받고 팔잖아요. 갑이 을한테 돈을 받고 팔면 병이 돈을 받고 팔아도 을이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러겠죠. 예. 그 돈을 주고 있는 거 알고 샀어요. 잠깐, 이게 지금 진짜 거래 이야기하고 있나요? 가짜 거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돈 준 적 없어요. 지금 진짜 거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 가짜 세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매매란 말이에요. 진짜 돈을 줬을 때는 그만 병이 당연히 취득하죠. 그만 을도 소유할 수 있는 당연히 취득하죠. 그 돈 주고 사면. 다른 사람한테 돈 줄 거 있는 당- 거 알았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을하고 갑하고의 관계지. 을과 병은 아무 관계 없어요. A하고 갑하고 관계. 그럼요. 두 사람 관계. 나는 또 내대로 을과 병 관계고, 을은 을과 갑과의 관계고. 그거 진짜 그러면 아무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짜 거래다, 가짜 거래다. 가장매매. 민법 108조는 가장매매, 매매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돈 안 빌려줘 놓고 전세권 등기 턱 해두면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집에 전세권자가 있는 것처럼 비잖아요. 또 돈 안 빌려줬는데 동생한테 네가 내한테 돈 빌려준 걸로 해가 네가 저당권자로 턱 들어와 있어라. 내가 해놓을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돈 빌리면 그 사람은 이순이 될 거 아니에요. 가짜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모든 가짜는 민법 108조 통정 세상이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박수 한번 칩시다. 가짜를 알겠죠? 가짜.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권리 없는 등기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지금 봤잖아요. 그 등기는 믿고 거래해도 된다 안 된다. 공신력 가지고는 이유를 안 된다고 외우면 안 돼요. 공신력으로는 안 되고 108조까지는 된다 했잖아요. 지금 그 앞에 근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근거를 시험에 낸단 말입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